자, 이번에는 명얼음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현의 글이고요. 수능화성 처음 앞부분 유형편 첫 번째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2016년도 4월달 자,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었던 그런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와져 있는 내용 자체는 가사문학입니다. 가사문학으로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글 같은 경우는 왜 썼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시적 화자의 이러한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여기서 명월이라는 것 자체 이 아무래도 월이라는 게 이제 달인데 그 자체가 이제 임금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러한 시어들을 갖다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인이란 가사문학은 우선 첫 번째가 현대어풀이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여기 현대어풀이 내용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 자, 아까 말씀드린 가사문학이에요. 가사문학이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글인데, 아무래도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갖다 얘기하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이 쓰여진 것 자체는 임진왜란으로 피난길에 오른 임금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뭐라는 시대적 상황 자체가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측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글이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명월음 제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다면 밝은 달입니다. 자, 그럼 이거 자체는 밝은 달은 언제나 이 달이라는 것 자체는 문학적인 의미에서 이건 임금을 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이라는 것 자체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읊은이라는 이야기다 라는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당시에 바로 임금이 어찌 보면 이제는 그 임진왜란 때 임금이 피난을 가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그러한 글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면은 이 글에 기본적으로 현대어풀이가 우선 돼야 된다는 측면 생각하시면서 자,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달아, 밝은 달아, 푸른 하늘에 뜬 달아. 자, 가사문화이기 때문에 사음으로 되어져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가사문학은 사음부의 이러한 율격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쓰여져 있는 거에서 달아 그리고 밝은 달아 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푸른 하늘에 뜬 달아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달이라는 것 자체를 총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늘을 넣었죠. 자, 보시다시피 A, B, A의 구조를 갖다 지닌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은 언제 나며 밝기는 미 만들었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언제 났느냐. 자, 그리고 또 밝기는 어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서산의 해 숨고 긴 밤이 어두울 때. 자, 그러면 지금 달이 뜨는 그 시간적인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대를 열어놓고 보경을 닦아내어 일편 광희에 온 세상이 다 밝구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경대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여성들이 쓰는 화장대를 갖다 얘기하고요. 그 화장대를 갖다 예전에는 보게 되면 그걸 열었을 때 그 속에 거울이 숨겨져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거울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보경이라고 하는 이 거울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볼 때 이걸 닦아내서 일편광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편광휘, 한 조각의 이런 밝은 빛이거든요. 이 밝은 빛은 뭐에 대한? 명월, 바로 달빛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온 세상에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밝구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 달빛을 누가? 보경이 이것을 받아서 온 세상에 이것이 빛을 갖다가 퍼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경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임금 이 달빛은 이것은 임금의 은희 혹은 은덕
을 갖다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금님의 이러한 그 은덕이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공명 신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신하는 임금님의 은덕을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건 충신이라 볼 수 있고, 충신 다시 말하면 이거의 시적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경을 닦아내니 일편광이 온 세상이 다 밝구나. 그래서 온 세상이 비추는 밝은 달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라고 한 지금 여기까지 달에 대한 예찬의 의미를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왔나 설이 왔나 어찌하여 천하가 백옥경이 되었는가.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이 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동창이 다 발걸음 수정령을 걷어놓고 요금을 비껴 안아 봉황곡을 연주한. 요금이라는 것 자체는 검은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은곡을 비스듬히 안고 백옥경이 되어서 봉황곡을 연주하니 소리마다 그윽히 맑아 태공에 들어가니. 자, 소리가 너무나 그윽해서 맑고, 자, 그리고서 빈이란 공간에 자 들어가니 파사 개수나무 아래 옥토도 돌아본다. 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조가대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 파사라는 것은 너울거리며 춤추는 모양을 갖다 말하고요. 개수나무, 개수나무는 바로 달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자체가. 자, 그리고 그 개수나무 아래에 있는 바로 옥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토끼를 말합니다. 그럼 개수나무 아래 토끼가 바로 강아지는 옛날 그 동요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수나무 아래에 있는 옥토를 돌아본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달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의 모습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지금 달에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가 시청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하고 있는 임금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유리잔에 호박주를 가득 부어서, 호박주는 이제는 그 하나의 술이고요. 요거 자체는 맑은 술을 가득 부어서 자 권하니 누구에게? 지금 이제 달에게 이렇게 권하니 임금이 권한다는 겁니다. 유정한 항아도 잔 밑에 빛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항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 달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항아라는 것은 전설 속에 달에 살고 있다는 전설 속에 있는 선녀인데 이 글에 있어서 이걸 달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아도 잔 밑에 빛난다. 그러니까 유리잔 속에 항아가 빛이 나고 있는 모습. 자,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뭐 했느냐? 그 청광을 갖다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흉중이 아니 비친 구멍이 없다. 청광을 머금었다는 것은 그 잔을 이제 마셨어요. 자, 마셨으니까 달빛이 내 몸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했대요? 폐부에 모두 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호한 흉중, 아주 널찍한 흉중, 가슴이 바로 뭐하고 있어? 안이 비친 구멍이 없대요. 내 마음, 내 몸속에 아주 그냥 임금의 이런 은덕이, 은혜를 갖다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옷가슴에 쳐내어 자 광한전을 돌아앉자. 광한전은 바로 임금의 신 궁궐입니다. 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말 뜻을 갖다 다 사르려 하였더니 심술구는 뜬구름이 어디서 와서 가리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뜬구름이 바로 뭐하고 있어요? 달을 가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어떠한 그 여러 글들, 특히 관동별곡이라든지 그러한 작품에서 볼 때 그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고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간신을 뜻했는데, 아까 이 글의 시대적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임진왜란이 있던 때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뜬구름, 임금을 갖다 이렇게 달을 갖다 가로막고 있는 뜬구름이다 라고 하면은 이 자체는 임금을 볼 수 없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요거 임진왜란 때문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뜬구름은 바로 임진왜란 혹은 아니면 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디 와서 다 가리는가? 천지회맹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천지회맹, 모든 것이 이렇게 어두침침해서 자 백물, 온 세상을 것을 갖다 다 못 보니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떠한 그 갈피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근데 임금이 지금 현재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지금 막혔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밑에 신하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이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전란으로 인해서 임금님의 이러한 선정이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 또한 지금 현재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잠 반각에 옛빛이 비친 듯하다. 자, 요잠 반각은 산봉우리 갖다 얘기한대요. 산봉우리에 이렇게 옛빛이 잠깐 비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운간이 나왔더니 자 역시 또 구름이 사이로 자 이게 잠깐 빛이 나오더니 떼구름 미천한 또 다시 떼구름이 확 그걸 가리고 있네요. 아까 구름 뭐라고요? 임진왜란 외적이라고 했죠. 외적이 임금의 빛을 임금의 선정을 또 살 또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역시 임진왜란 외적으로 인해서 임금이 지금 현재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문을 닫아놓고 정반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정원, 뜰을 갖다 얘기해요. 네,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개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화 한 가지를 개수나무 그림자고 봤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매화는 임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매난 북쪽성 언제나 얘기했었던 거죠. 바로 오상고절에 대한 측면 이거 나오게 되면 언제나 절개를 뜻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절개를 갖다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한 측면. 자 그래서 이라 한 가지 개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처량한 암향이라는 것은 암향이 그윽한 향기를 갖다 말하죠. 누구에 대한? 바로 매화의 그윽한 향기 이걸 갖다 말해요. 자 그러니까 임금은 볼 수가 없고 임금의 그림자인가 하고서 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임금을 위한 이러한 그림자라도 보려고 했으나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서 뭐하고 있다? 근심을 하고 있다. 그럼 누구에 대한 근심? 나라에 대한 근심 혹은 아니면 임금에 대한 근심을 갖다 얘기한다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처량한 암향이라고 했어요. 바로 누가? 매화가 어떻게 처량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량함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건 누구라는 거? 지금 현재 시적 화자의 심리. 그냥 시적 화자가 처량하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그건 누구로? 지금 매화의 암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하, 그럼 이건 바로 뭐가 된다? 지금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감정이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의 임에 대한 임금에 대한 걱정 혹은 나라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는 오국지정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령을 들이워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서 동방은 이제는 그것은 외로운이란 방이겠죠. 자 혼자 앉아서 자 이렇게 그 금작경 닦아내어 벽 위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의 물질을 모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작경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또 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어떻습니까? 제 몸만 밝히고 남을 물질 줄 모른대요. 아까 앞에서 이 보경은 어떻습니까? 임금님의 빛을 갖다가 온 세상에 이렇게 같이 퍼뜨렸던 이런 존재였는데 금작경이라는 존재는 이 존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본인만 밝혀요. 본인만 밝히고 본인만 지금 현재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어떻게? 바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 자체는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신하. 그럼 이 신하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바로 비판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환산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부채입니다. 부채를 갖다 붙여서 긴 바람을 붙여내고 싶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이 구름 다 걷고자 그 붙여서 구름을 걷게 하고 싶대요. 아까 구름이 뭐였는데요? 바로 이 구름, 그러니까 임진왜란, 바로 이 전쟁이라든지 외적을 다 물리치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자 거기다가 또한 거기 기원 녹죽으로 일천장비라고 했어요. 비는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를 갖다 만들어서 바로 뭐 하고 싶다? 저 구름을 다 쓸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부채와 그 다음에 빗자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구름을 다 쓸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다 말하고 있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바로 이것은
바로 우국충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장공은 만리오, 이 몸은 진토니. 자, 장공. 바로 장공엔 또 어디인데요? 저 먼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누가? 바로 여기 있는 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디? 진토,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이 몸은 진토니 맹세한 이내 뜻이 대단히 허사로다. 아무리 내가 맹세라고 깊이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해도 다 허사예요. 왜? 임금의 곁에 내가 있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뜩이나 근심이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뤄 다시금 생각하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뤘대요. 우리 잠 못 이루는 거 한자성어 전전간칙이라고 하는 한자성어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잠 못 이루어서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다. 영허소장 하면은 자, 이게 그 만물이 성하면 바로 쇠한다. 그래서 쇠하는 것은 천지에 무궁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쟁, 일본, 외적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기는 것처럼 지금 임진왜란이 막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언젠간 그것도 다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갈 수 있겠느냐. 자, 구름이 아무리 이렇게 변화한들 이것이 또 어떻게 자, 그 본 모습은 다 어디 가겠느냐 라고 하는 일본 놈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에 와서 우리 조선을 갖다 침범하고 이러고 있더라도 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허소장이 천지로 무궁하다와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부정적 상황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어디 가요? 라고 하는 서류적 표현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단심을 지켜서 단심, 일편단심이죠. 나라에 대한 혹은 임금에 대한 이러한 충성을 갖다 지키면서 명월을 볼 날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볼 날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과 지금 현재 임금에 대한 충성, 바로 이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러한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에 있어서 시어가 지금 대립된 의미로 지금 담겨져 있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임금이었는데 이것과 대립된 것이 바로 뭐였어요? 구름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죠. 구름이라는 외적,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대립된 의미를 갖다 얘기했었고, 거울에 있어서도 대립이 있었어요. 바로 보경 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고요. 이것과 반대로 바로 보경과 반대로 아까 금작경이었죠, 그죠? 네. 금작경은 자신의 아님만 생각하는, 그죠? 이러한 신앙. 어떻게 보면 단신과 같은 이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같은 이 보경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 우리 매화. 이쪽에서는 매화를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쪽으로 보면은, 자, 이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것들은. 비유적으로 지금 갖고 있죠. 다 지금 달, 구름 이런 것들이 모두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아까 감정이입에 대한 측면. 네. 감정이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처량한 암향이다. 아까 했었죠. 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매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자,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었다는 측면,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전체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의 위기에 대한 근심과 임금에 대한 애정 혹은 그리움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오고 충절의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적으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대한 걱정, 임진왜란을 갖다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의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지금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요 근래 모의고사에서도 있었던 사설 모의고사 쪽에서도 나오고 자 그러한 의미를 보이는 선상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선상탑이라는 작품 자체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전쟁 전란으로 인한 이러한 그 우국지정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작품과 같이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명월읍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문제 푸시고 자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역시 질문 있으시면은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